네, 5번째 과목입니다. 이 5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인데요. 우리는 이런 걸 했습니다. 건설 재료학은 이제 5과목이지만 우리 1과목에서 뭘 했냐고 오지 운동을 했어요. 오지 운동. 오지 운동은 손을 딱 폈을 때 엄지는 모지 마음을 가리켰고 이 새끼손가락은 필요도 없지만 어떻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손가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설 재료학에서 바로 건설 안전공학 부분에서 중간 과목이죠. 재료는 시공에도 포함되지만 건설 안전 6과목에도 포함되죠. 그래서 보완적인 과목이 바로 재료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무 목재 성질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목재는 첫 번째 물속에 담가둔 채 목재나 땅속 깊이 묻은 목재 등은 산소 부족으로 균호 생육이 정지되고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이걸 가지고 수장을 해가지고 방부 목적으로 쓰고 있죠, 실제. 둘째, 목재 함유 수분 중 자유수는 목재 물리적 또는 기기적 성질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데 사실 이 자유수는 물리적 성질이나 기계적 성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셋째, 목재는 열전도가 아주 낮아 여러 가지 보온재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목재는 섬유 포화점 이상이 되며 함수 상태에서는 함수율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목재의 특징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5-5 쪽 합격 날개의 은행 문제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합격 날개의 합격 예측을 보게 만들어 두었고요. 82번입니다. 점토의 공학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건 했습니다. 점토는 인장 강도는 점토의 조직에 관계하며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큰 영향을 주죠. 맞죠? 둘째, 점토 제품의 색상은 철 산화물 때문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철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죠. 붉은색을. 석회 물질에 의해 나타나고요. 셋째, 점토를 가공 소성하여 냉각하면 금속 성어 쇠 소리가 납니다. 강성을 나타내. 넷째, 사질 점토는 젓갈색으로 오는데 사질 점토는 젓갈색이 될 수 없죠. 철의 성분이 적으니까 틀렸어요. 내화치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근데 답은 4번이고요. 왜 틀렸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해설을 보겠습니다. 사질점토는요, 바로 세리분이 50% 이상으로 모래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된 걸 가지고 우리는 사질점토라고 그러고요. 찰흙 또는 삼각자표로 분류되는 사질점토의 범위에 해당되는 흙을 말하는데 이거는 젓갈색이면 용해되기 쉽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설명할 때는 젓갈색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이게 젓갈색으로 표현하지만 사질점토는 사실 젓갈색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학적인 해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젓갈색이 먹는데 젓갈색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서 틀린 설명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83번입니다. 83번은요. 주제가 경화제로 쓰여진 두 성분의 형이 대부분으로 근데 이걸 안 봐도 괜찮아요. 금속, 플라스틱, 도자기, 콘크리트 등의 접합에 이용되고 내구력, 내수성, 내약품성이 매우 우수하며 만능형 접착제라 그러면 우리 볼 필요 없어요. 비행기도 막 붙여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폭시지 접착제. 좀 더 이렇게 저는요, 이 에폭시지 강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1만 톤에서 2만 톤 나가는 세월호도 그냥 접착제에서 붙여 끌어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능력은 아직 안 되나 뭐. 이거는 바로 우리 만능 접착제 그러면 에폭시 수지 접착제가 되겠죠. 이거는 내수, 내습, 내약품, 전기전에서 매우 우수한 접착이 강하고요. 피막 단단하고 유연성 부족이로는데 값이 뭐요? 비싼 것이 좀 나쁜 점이죠. 금속이나 항공기 접촉에 쓰이고 현재까지 접촉 가장 우수합니다. 우리 교재 5-115쪽 뿐 아니고 2016년 5월 8일에도 출제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84번은 건축용 뿜질 마감재 조성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안료는 내알칼리스 내온 착색형 색조가 안정되어 있어요. 유동화제는 재료 유동화시키는데 재료 역시 물이나 유기용제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골재는 치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흡입성, 단열성 등의 성능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모래라든지 석분이라든지 펄프, 입자, 질석 등이 되겠습니다. 결합제는요, 바탕재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결합제는 바로 모래가 아니고 여물이라든지 풀 이런 걸로 하죠.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면요,
답은 4번이고 고결제는 미장 발음이 바로 미장 발음의 주체가 되는 건 고결제가 되고 소석계, 점토, 돌라마이트, 석회, 석고, 마그네시아,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제죠. 다베트. 결합제라는 것은 고결제를 결자물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응결 경화 시간을 조절해 여물이나 풀이라든지 수염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제는요, 중량 또는 치장을 목적으로 사용해요. 주로 대부분 골제는 모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5-99쪽에 있습니다. 85번입니다. 어떤 재료의 초기 탄성 병염이 2cm입니다. 크리프가 4cm라면 이 재료의 크기는 그런데 이 재료의 크리프 개수는 그런데 크리프 개수는 바로 탄성 변형량부터 크리프 변형량이에요. 탄성 변형량이 2cm죠. 크리프 변형은 4니까 답은 얼마? 2가 없어지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프 증가 요인은 뭐 부재의 건조정도가 높을수록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크리프 개수가 크죠. 크리프가 증가하죠. 제하시기가 빠를수록 또 증가하고 하중이 크면 증가합니다. 시멘트 양,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증가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부재 치수가 작을수록 역시 크리프는 증가합니다. 86번째 보겠습니다. 86번째 보면요. 재료의 기계적인 성질 중에 작은 변형에도 파괴되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금속에서는 추철 같은 게 됐죠. 뭐예요? 바로 치성이죠. 강성이라는 것은요. 경도와 강도가 포함된 거죠. 소성은 어떻게 잘 늘어나는 성질을 말해요. 탄성은 늘어났다 어떻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치성은 잘 깨지는 거. 이게 바로 치성인데 이거는 재료의 추철을 나타내고 재료가 외력을 받아 변형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변형을 수반하고 파괴되는 성질 우리는 뭐다? 치성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추철이죠. 추철 등 치성을 가진 금속 중 충격 강도 밀접한 관계에 있어 갑자기 파괴될 위험성이 큰 것이 추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주물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도와 콘크리트 등 치성이 큰 재료, 유리도 어떻게 잘 깨지죠. 콘크리트 치성이 큰 재료에 속합니다. 우리 교재 6-14쪽 치성의 용어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87번입니다.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첫째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골재 및 물은 가능한 낮은 온도의 것을 왜? 서중이잖아요. 서중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했어요. 포면 활성제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A 감수제, 지연형 등을 사용합니다. 맞죠? 셋째,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의 온도 상승을 막고 수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거푸짐 해체 시 검토를 위하여 적산 온도를 활용한다가 이게 말이 안 돼. 적산 온도가 아니고 우리는 콘크리트는 어떻게 해? 압축 강도에 의해 가지고 결성하거나 재령 일수에 의해서 하고 있죠. 답이 틀렸어요.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골재와 물은 저온의 것을 사용하고 거푸짐 항상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적시고 콘크리트 타설 시 온도는 어떻게 30도 이하라 해야 되고 혼합과 타설의 모든 작업은 어떻게 해? 1시간 이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타설 후 표면의 수분 상태 유지되어 보양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것이 보다 바로 우리는 서중 콘크리트 되게 우리 교재 5-49 서중 콘크리트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88번 보겠습니다. 88번은요. 유성 목재 방부제를 기름이 섞였다 이 말. 유성이니까 기름 덩어리입니다. 흑색이겠죠. 악취가 나고 흑갈색으로 외관이 미려하지 않아도 되고 토대라든지 기둥 등이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이게 시커먼 기름 덩어리에 바르면 젓갈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나무 색깔 비슷하게 나는 거 뭐야 이게 크레오소드 오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크레오소드 오일은요. 방부성은 좋으나 목재 흑갈색으로 착색도 악취가 있고 흡수성이 있습니다. 둘째, 외관이 아름답지 않으나 보이지 않는 곳의 토대라든지 기둥, 도리 등에 사용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값도 싸고 뭐라 그랬어요? 침투성도 크고 시공도 가장 편한 것이 유성 방부제의 대표적인 게 크레오소트 오일이 되겠습니다. 89번입니다. 89번은요.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 철광 용광로라고 그랬어요. 철광 용광로. 이거는 뭐예요? 용광로라는 것은 철을 녹이는 건데 나온 슬래그예요. 벌써 보였어요. 이걸 가지고 용광로를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고로, 포항제철의 고로라고 그러죠. 그럼 답이 보여요. 벌써 고로 시멘트 등 답은요. 슬래그 급냉하여 혼합하고 이 응결시간 조절용 석고를 첨가해 분쇄한 것. 수화 열량이 적어서 매스 콘크리트 사용할 수 있는 세멘트는 답이 뭐다?
고로 세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로 또는 시멘트를 가지고 슬래그 시멘트라고 그러죠. 시멘트 클리육과 슬랭크 혼합물은 단기 강도가 부족하고 콘크리트 발열량이 적고 염분에 대한 저항성이 크므로 해양공사나 대형 단면 부재 공사에 이용되고요. 해수에 대한 내식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5-31쪽에 있을 뿐 아니고 2017년 3월 5일 날도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번인데요. 이 보이죠 벌써. 미장재료 여물이 필요 없는 것은 이건 뭐예요? 바로 여물이 필요 없는 것은 경속고 플라스틱. 이 경속고 플라스틱을 가지고 우리는 킨즈 시멘트라고도 하죠. 무수속고를 화학 처리해 만든 경화 후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킨즈 경속고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해요. 둘째, 강도라든 크고 경도가 또 매우 빠르죠. 그뿐 아닙니다. 경화 시 팽창하고 산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철을 녹슬게 만듭니다. 수축이 매우 작고 포면 강도가 크고 강택이 좋은 것이 바로 경속고 플라스틱, 다른 말로 킨즈 시멘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다? 이게 여물이 필요 없는 거다. 우리 교재 5-96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91번입니다. 시멘트 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틀리는 걸 묻죠. 첫째, 포틀랜드 시멘트 세 가지 주요 성분은 산화규소, 산화실리카라고 하죠. 알미누나 Al2O3가 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게 Al2O3인데 O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Al2O3 가면 AlO2가 없죠. Al2, O가 빠져야 되고요. 석회 등이 세 성분이 맞습니다. 시멘트는요, 응결, 경화, 수축성 균열이 생겨 변형이 일어나죠. 슬래그 함유량이 많은 고레스트는 수화령의 발생량이 어떻다? 요걸 잘 봐야 돼. 많은 것이 아니고 적습니다. 그래서 답이 틀렸어요. 답은 3번이고요. 시멘트 응결 및 강도 증진은 분말도가 클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까 금방 나왔던 문제. 고로시멘트니까 슬래그에서 나오는 고로슬래그를 물로 급능시켜 작게 부순 강도니까 여기 막 슬래그죠. 이거 포틀랜드식 혼합을 만들고요. 비중이 작고 바닷물 혹은 해수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합니다. 이거 하수가 해수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고 내일성이 크고 수밀성이 양호합니다. 수열이 적고 초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는 크고요. 동결 융해 저항성이 크고 알칼리 골재 방지 효과가 있어서 슬래그 구역에서 수화열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2번 보겠습니다. 92번요. 역시 해양공사, 지중공사, 매수 콘크리트 등에 사용되는 것이고 5-31쪽 도 있지만 2017년 3월에 어떻게 89번도 비슷한 문제로도 출제됐죠. 92번입니다. 미장공사의 바탕 조건은 옳지 않는 것은 거예요. 미장공사는요. 미장층보다 강도는 크지만 강성은 작을 거예요. 강성도 커야 돼요. 틀렸어요. 답이. 둘째, 미장층과 유의한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미장층의 경화나 건조에 지장도 주지 않아야 될 거고 미장층의 시공에 적합한 가장 적당한 흡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우리 5-98쪽 합격 날개에 있습니다. 93번입니다. 목재의 역학적인 성질에서 가력 방향의 섬유와 평행할 때 목재의 강도 중 가장 크기가 우수한 것은 가장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그잖아요. 작은 것은 전단이겠죠. 가장 큰 것은 뭐요? 바로 인장 강도죠. 그래서 목재는요. 인장 강도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흰 강도. 때로는 흰과 인장 강도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장이 가장 크다. 두 번째 압축 강도. 마지막에 전단 강도가 가장 적습니다. 5-13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94번입니다. 94번은 석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니까 틀린 거네요. 첫째, 석재는 하강암은 내우영한 75년에서 2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강암은 200년 이상 견딘다 그러죠. 그래서 돌은 수명이 200년입니다. 사람도 지금 뭐요? 백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수시대에 제가 항상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100억 프로젝트를 가고 있습니다. 200년 정도의 다른 석재에 비하여 비교적 수명이 긴 것이 하강암의 특징이에요. 둘째, 흡수율 동결과 융해에 대한 내구성의 지표가 되죠. 바로 둘째,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10분의 1,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석재나 이런 것은 인장 강도가 없습니다.
넷째, 비중이 클수록 강도가 크고 공국률이 클수록 내화성이 적다. 공국률이 크면 내화성이 적다.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 이렇게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석재 압축 강도는 계속 있고요. 우리 4-108쪽 시공학이나 5-64 합격날개 은행 문제로도 있습니다. 95번입니다. 합성수지 접착제, 내수성이 가장 좋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초산비닐수지 접착제, 가장 에폭시수지 접착제 금방 나왔죠. 뭐요? 비행기도 붙일 수 있다. 제가 세월호 뜰 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수성이 가장 좋지 않는 것은 바로 초산비닐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값이 싸고요. 작업성이 좋거나 다양성 종류의 접착제로서는 알맞습니다. 접착에 알맞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목재 또는 종이 도배, 천 도배, 노즐립 접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는 내수성이 좋지 않는 것이 바로 제일 안 좋은 초산비닐 접착제가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발포제로서요. 보드상을 성형해 단열재로 널리 사용되며 건축물의 천장대라든지 블라인드 등에 널리 쓰이는 열가손 형식이는 이건 뭐예요? 바로 대표적인 게 폴리스티린 수지인데 이거는 스티로폴이에요. 이거는 폴리스티린 수지는 무색, 투명하고 착색하기 쉬운 내화학성, 전기적 가공성이 매우 우수한 게 폴리스티린입니다. 단단하나 부서지기 쉬운 결점이 있고 건축물 천장재나 블라인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5-113쪽 또는 2017년 3월 5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 등 제목 동시에 출제된 것이 바로 폴리스틸렌 수지가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각종 혼화 재료에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플라이애쉬는 콘크리트 장기 강도를 증지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수밀성은 감소돼. 플라이애쉬는 수밀성 감소 아니고 증대됩니다. 답은 벌써 틀렸어요. 답은 97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애쉬 감수제를 이용하여 시멘트의 분산작용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바로 플라이애쉬죠. 염화칼슘은 경화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혼화제가 되겠습니다. 발포제는 시멘트에 혼입시켜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혼화제이고 그래서 플라이애쉬는 화학 발전소예요. 연소 보일러의 미분탄을 집진기로 포집한 것이고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블리딩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는 증가해요. 수화율의 감소, 단위 수량의 감소, 해수에 대한 화학 저항성도 증가시킬 수 있고 수밀성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교재 5-34쪽도 있지만 플라이애쉬 시멘트를 보충 학습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98번입니다. 우리 여자들의 금속성이 들어간 게 이거죠. 은백색의 굳은 금속 원소로서 불순물이 포함되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되면 더더욱 강해집니다. 스테인리스보다 우수한 넷이 이거는 뭐예요? 티타늄과 그 합금입니다. 여성들의 이제 속옷 들어갈 때 이제 브래지어 같은 것도 이게 우리 티타늄 합금 그 합금과 쓰고 있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여기서 옷 같은 데 닿아도 오히려 강해지니까 여성의 체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티타늄과 그 합금입니다. 가볍고 융점이 높고요. 열평창 계수 열점이 작고 내식성이 큽니다. 우리 교재 5-83쪽 합격 날개 은행 문제 2번으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99번입니다. 99번은 비철금속입니다. 철금속이 아닌 거죠. 구리나 아연, 알루미늄 이런 거예요. 비철금속의 성질 또는 용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입니다. 동은 뭐예요? 구리는 전연성이 풍부함으로 가공하기 어때요? 쉬워요. 둘째, 납은요, PB잖아요. 납은 산이나 알칼리의 강함으로 그러는데 콘크리트 침식 약해요. 약함으로 콘크리트 침식되지 않는 게 침식돼요. 그 납은 산이나 알칼리 침식 틀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연이 이렇게 쓰죠. 아연은 이온화 경향이 크고 철에 침식되고 대부분의 구조용 특수화학은 니켈을 함유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납은 비중이 11.34로서 매우 큽니다. 추조 가공성 단조성이 풍부하고 열 전도율이 작은 온도의 변화에 신축이 크고 알칼리에 침식되고요. 송수관과 엑스선실, 암벽 붙임 등에 쓰이는 것이 바로 우리는 납이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한중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단 이것은 어디에 의하냐 하면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기준에 따라라고 그랬어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요. 공기 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맞습니다. 표준 시방서에 정의되어 있고요. 둘째, 단위 수량은 초기 동의를 적게 하기 위하여 소요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물 결합 제비는 원칙적으로 50%가 아니고 60% 이하로 해야 돼요. 틀렸어요. 배합 강도 및 물 결합 제비는 적산 온도나 방식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는요, 사실 4도씨 이하 기온에 합당한 시공을 해야 하고, 콘크리트 칠 때는 역대 10도씨 이상으로 하고, 시멘트 중량 1% 정도 염화 칼슘을 가하거나 에이젤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사용 수량은 가능한 적게 물 시멘트는 50이 아니고 60% 이하로 하고, 물과 골전을 가열할 때는 시멘트는 가열해 사용할 수 없죠. 동결해가 있든가 빙설이 섞여 있는 골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거는 우리 교재 시공학의 4-61쪽에 우리 또는 재료학의 5-49쪽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건설안전기사 5번째 과목인 재료학을 했습니다. 다음 과목인 6과목이죠. 뭐죠? 바로 건설안전기술은 건설안전공학의 시공학, 재료학의 종합장이기도 하지만 전체 1과목부터 6과목까지의 종합장으로 제가 꾸며가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강의를 하겠습니다.